예, 안녕하십니까. 20대 대선 예비후보 최대집입니다. 오늘은 박원순 전 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은 고인이 되신 분이고 불미스러운 일을 벌였다가 고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더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이틀 전 여러 언론 보도에서 그 유족, 특히 이제 강난희 여사가 때가 됐다, 뭐 이런 취지 발언을 하면서 몇몇 언론, 특히 한겨레 신문 어떤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 이제 관련된 보도들을 참조를 해보니까, 그걸 이제 정철승 변호사라는 분이, 그런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이제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비서실의 한 여직원, 젊은 여자 직원에게 성적으로 상당히 어떤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해서 그걸 법률적으로 어떤 특정 범죄로 법률 용어로 규정하든지 간에 성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이게 공개될 상황에 놓이니까 뭐 죄책감을 느꼈든지 뭐 어떤 커다란 어떤 심적 부담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사실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사안의 어떤 그 성격, 평가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일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실은 슬프겠습니까? 유족들의 어떤 슬픔의 크기를 뭐 외부의 사람들이 가늠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유족들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가족을 잃은 슬픔이 대단히 크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위로받아야 될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비서실 여직원에게 어떤 성적인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것을 이제 그 양반이 돌아가신 마당에서 또 어떤 관련된 어떤 언론 보도를 한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유족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또 이 문제가 이제 수면에서 수면 위로 올려지면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 경찰과 검찰에서 또 이제 만약에 뭐 기소가 됐다. 저는 기소가 될 수 없는 사건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어떤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족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잘못된 법률 자문을 해서 자꾸 유족들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좀 제 페이스북 글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첨언, 코멘트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성폭력 사건의 명백한 가해자라는 제하의 글입니다. 제가 7월 28일 날 쓴 글입니다. 금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인 강난희 여사와 통화 끝에 유족이 주체가 되어 한겨레 신문의 박고은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위 한겨레 신문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서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 이제 이게 한겨레 신문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철승 변호사에 의하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정철승 변호사는 성폭력, 영어로는 이제 sexual violence라고 하죠. 성폭력 개념을 우리 실정법적 개념으로 한정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즉 폭력을 수반한 강간, 강제 추행 등의 성범죄를 성폭력으로 이해하고 박원순 시장이 폭력을 동원하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은 아니니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이 정철승 변호사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폭력의 일반적 정의는 우리 법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을 말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철승 변호사는 이제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폭력, 섹슈얼 바이올런스라는 개념을 실제로 어떤 위력을 사용한, 폭력을 사용한 어떤 강간이라든지 실제 폭력이나 위협에 의한 어떤 성추행, 강제추행죄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한에서 사용하는 그런 법률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 기자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서구 사회, 미국, 유럽 여기에서 이제 유래한 개념이고 실제로 WHO,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으로 말 그대로 콘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형사처벌이 대상은 되지 않는 성희롱, 우리 섹슈얼 허래스먼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추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강간, 레이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아주 다양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굉장히 심각한 것까지 이런 광범위한 내용들을 전부 성폭력이라는 범주 안에 담아서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성가족부 별로 역할이 없는 그런 행정부처고 조만간 폐지를 해야 될 부처겠지만 여성가족부 담당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성폭력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정부 공식 자료에도 성폭력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실체적 진실이 조사되어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명확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이라는 한겨레 신문 박고은 기자의 주장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된다는 것이 정철승 변호사의 또 한 가지 주장이다. 즉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공소권이 없음, 말 그대로 이제 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의 발언은 피해자의 진술은 있지만 가해자로 지금 지목이 된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 전혀 없고 박원순 시장이 제출한 여러 가지 사실 증거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게 없다.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이게 지금 정철승 변호사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밝혀진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이다. 이게 한겨레 신문 기자의 주장인데 정철승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된다.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이 정철승 변호사의 그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고소 사건은 종결이 되었지만 피해 여성은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받았죠. 국가인권위 조사 결정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을 하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일관된 진술과 여러 가지 사실 증거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데 위 기자의 기사 내용이 왜 허위사실 적시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정문, 수십 페이지 결정문은 전체가 다 국민에게 공개된 건 아니지만 여러 언론 기관들에서 그것을 입수해서 그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많이 언론 보도가 됐었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피해자 진술 조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텔레그램 메시지, 정신과 상담,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박원순 시장이 피해 여성에게 어떤 일을 했고, 또 가해자가 박원순 시장이었다는 것이 이미 사실로 다 밝혀져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그 피해 여성의 변호인 측, 피해 여성의 또 어떤 진술, 인권위 조사 결정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인권위 조사 결정문을 우리가
사실로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다고 보는 것이죠. 인권위 조사 결정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거기에는 직접 인용 부호에 의해서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건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 뭔가 어떤 말 그대로 편집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특정인이 한 말을 그대로 갖다 옮겨놨다는 얘기죠. 박원순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또 피해자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밝혀져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자살에 이르게 한 비서실 모 여직원 관련된 사건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나의 견해를 밝힌다. 정철승 변호사의 일독을 권한다. 첫 번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비서실을 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엄밀히 말하면 좁혀서 말하면 성추행이라고 지금 현재 인권위 조사 결정문을 보면 거기에 나타난 내용만을 근거로 한다면 성추행 정도, 성폭력 중에서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비서실 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제 성폭력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성폭력은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성희롱 정도, 우리가 섹슈얼 허래스먼트라고 하는 성희롱 정도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둘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은 생각에 자살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자살 몇 시간 전에 지인과 통화해서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말을 실제로 했었죠. 셋째, 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었고 피해자는 비서실의 모 여직원이었다. 명백한 것입니다. 넷째, 가해자, 피해자 간에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모두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제 박원순 시장하고 피해 여직원 간에 무슨 일이 오랜 시간 있었는지는 전부 다 전모가 밝혀져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인권위 결정문 그런데 보면 일부 사실은 이미 명백하게 사실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그에 따른 자살 사건에 관해 유가족들의 가족을 잃은 슬픔은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지만 지금은 누구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시점이 아니라 스스로 자중을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 중간에 인권위 결정문 속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떤 성희롱 내용들을 조선일보에서 잘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